우리 아빠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손톱에 심해드 끼고 와서 창피해 죽겠다고요. 27의 김수진은 친구들 앞에서 서슴함 없이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시대학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던 거죠. 하지만 결혼식 당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기업 회장인 시아버지가 갑자기 수진의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깊숙이 절을 한 것입니다. 결혼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수진이 평생 부끄러워했던 아버지에게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웨딩드레스 샵의 피팅룸 안은 한껏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27의 김수진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수진은 평소에도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특히나 화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3명이 주변에서 감탄사를 연발하며 수진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수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예쁘다. 민호 오빠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옆에 있던 미영이도 마장구를 쳤죠. 진짜 드레스가 수진이한테 완전 잘 어울려. 그런데 시댁이 대기업구를 회장집이라며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네. 수진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곧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친구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결혼식 날 부모님들 상견례는 어떻게 될 거야? 시아버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라는데 수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 아빠가 정말 걱정이야. 뭔 소리야. 아저씨 인상 좋으시던데. 미영이가 의아해 안며 물었죠. 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거든. 맨날 시멘트 묻은 옷 입고 손톱에 도대가 끼어 있고 결혼식에 그런 모습으로 오시면 정말 창피해 죽을 것 같아. 솔직히 안 오셨으면 좋겠어. 피팅룸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 수진아,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아. 수진은 화가 난 듯 대답했죠. 언니는 몰라. 시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데 우리 아빠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 나는 지금까지 친구들한테도 아빠 직업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어. 미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그럼 뭐라고 했는데? 그냥 건설 관련 일한다고 했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지은이가 고개를 처음에 말했어요. 수진아,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수진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언니들은 다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괜찮은 일 하시잖아. 내 입장이 되어봐.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아. 한편 그 시각 서울 외곽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55의 김철수가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하루 일과도 벌써 오후가 되어가고 있었죠. 철수는 무거운 자재를 옮기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망이 높았고 구준에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현장 일꾼들이 모두 그늘진 곳에 모여 앉았어요. 도시락을 펼치며 하루의 피로를 잠시 잊는 시간이었죠. 철수의 오랜 친구인 박노인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수준이 결혼식이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기분이 어때? 철수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 같으니까 다행이야.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수준이가 자네를 좀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야? 철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뭘 부끄러워해. 그냥 젊은 사람들 생각이 그런 거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박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철수야,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 수준이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올 거야. 철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딸 결혼식 비용이라도 제대로 벌어야지. 우리 수준이가 부끄럽지 않게 해줘야 할 텐데. 박노인이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자네는 이미 충분히 좋은 아버지야. 수준이가 그걸 모를 뿐이지. 그날 저녁 수준의 집에서는 가족 간의 조용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친돌의 어머니 이순자가 설거지를 하며 딸에게 말했어요. 수준이야, 오늘 친구들이랑 드레스 피팅 어땠니? 수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순자는 손을 닦으며 딸 쪽으로 돌아봤어요. 뭔데 수준이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빠가 너무 트지 않게 해주세요. 시댁께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빠가 평상시처럼 하시면 좀 곤란해요. 순자의 눈썹이 찌질해졌어요. 수준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수준이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엄마는 몰라요. 시아버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성구로 회장이세요. 그런 분 앞에서 아빠가 평상시 모습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철수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수준이 나왔다. 철수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고 손에는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수준이 아버지를 보자 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손이라도 씻고 오세요. 철수는 당황하며 현관으로 다시 나가 손을 씻었어요. 순자가 남편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수준이가 결혼식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철수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죠. 그래. 뭔 얘기였는데 수준이는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어머니를 찾아봤어요. 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 이 아이가 당신한테 너무하는 소리를 하네요. 결혼식 날 너무 튀지 말라고. 철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 내가 뭘 잘못했나. 수준이 마지막에 입을 열었어요. 아빠 시댁이 워낙 대단한 집이라서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마, 내가 조심할게. 순자는 남편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수준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수준이는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있기 힘들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철수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어. 순자야, 우리 딸이 부끄러워하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여보, 수준이는 아직 몰라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왔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그래야 할 텐데 우리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돼. 나야 괜찮아. 수준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건 어린 시절부터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초등학교 학교에 대해 일이었죠. 그때 수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학교에서 가족 초청 학교회가 열렸는데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모두 정장이나 깔끔한 옷차림으로 왔었음. 하지만 철수는 갑작스러운 학교의 소식에 현장에서 바로 달려왔어요. 작업복 차림 그대로 말이죠. 어린 수지는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와 비교되는 자신의 아버지 모습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수준이 아빠가 왔털 철수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지만 수준이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친구 소희가 물었습니다.
수준이 저분이 내 아빠죠. 수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응, 소희는 궁금해하며 또 물었어요. 내 아빠는 뭐 하시는 분이야? 수준이는 대답하기 어려워하며 그냥 일하신다고 중얼거렸어. 학교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준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왜 그런 옷 입고 왔어요? 다른 친구들 아빠는 다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철수는 당황하며 딸을 달렸습니다. 수준이 아빠가 미안해 갑자기 연락이 와서 급하게 온 거야. 다음엔 꼭 깔끔하게 입고 갈게. 하지만 어린 수준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준이 아빠가 너 보고 싶어서 일 다 제쳐두고 온 거야. 마음을 이해해줘. 하지만 수준이는 여전히 삐져 있었죠.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사춘기가 시작된 수준이는 외모와 체면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수준이 아빠는 뭐 하시는 분이야? 우리 아빠는 회사 다니시는데 수준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아빠는 사업하세요. 건설 관련 사업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사실을 왜곡한 것이었죠. 친구들은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수준이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하지? 하지만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말하기는 더욱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준이 거짓말이 들킬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 유미의 아버지가 건설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히 철수를 현장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유미가 수준이에게 말했어요. 수준이 아빠가 그러는데 내 아빠를 현장에서 본 적이 있다고 하시네. 혹시 현장 관리하시는 일도 하세요? 수준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 네. 저희 아빠는 직접 현장도 보세요. 꼼꼼하신 분이라서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수준이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봐 늘 불안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이 되자 수준이의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움은 잘 정에 단했습니다. 특히 졸업식 때의 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수지는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졸업식 날 너무 일찍 오지 마세요. 그리고 아빠는 되도록 평상시와 다르게 입고 와주세요. 철수는 딸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참았어요. 알겠다.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할게. 하지만 수준이 더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사실 아빠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엄마만 와도 충분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할까봐. 부끄러워요. 순자가 놀라며 딸을 나무랐어요. 수준이 그게 무슨 소리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졸업식을 기다리셨는데 철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수준이가 원한다면 안 가도 돼. 졸업식 당일 철수는 결국 집에 남았습니다. 순자 혼자 수준이 졸업식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멀리서라도 딸을 보고 싶어서 학교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수준이 졸업식장에서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며 뭔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허전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준이 아버지가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철수는 딸이 들어오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준이 졸업 축하한다. 수준이 고맙다고 짧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후로도 수준이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간호학과에 진학한 수준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 직업에 대해서는 적당히 둘러댔죠. 건설 관련 일을 한다고 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애매하게 말하는 시기였어요. 친구들도 더 이상 자세히 묻지 않았기 때문에 수지는 안도했습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철수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았어요.
옆집에 사는 이른의 김알리는 늘 이렇게 말하고 냈습니다. 철수 심한큼 착한 사람 없어. 우리 할아버지 병원비도 몰래 대주고 동네 어려운 집 아이들 학용품도 사주고 정말 마음씨 좋은 분이야. 슈퍼를 운영하는 박하은이도 마찬가지 샀어요. 맞아요. 매달 관리비 못 내는 집들 도와주시는 것도 철수시더라고요. 수진이는 참 복받은 아이. 하지만 정작 수진은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도 거의 없었고 아버지의 진짜 모습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순자는 딸과 남편 사이에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정숙자와 만나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숙자야, 우리 수진이가 아빠를 너무 부끄러워해서 마음이 아파. 철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말이. 정숙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어려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야. 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철수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아는데 정숙자가 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어. 수진이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수진이 박민호를 처음 만난 것은 대학병원에서였어. 민호는 회사 정기 검진을 받으러 왔다가 수진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에 환자들을 대하는 따뜻한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민호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수진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민호의 진실한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몇 개월 후에는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평소에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말했죠. 수진도 처음에는 민호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 씨,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 어때요? 아버지께서 수진 씨를 뵙고 싶어 하세요. 수진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민호 오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왠지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어요. 수진 씨, 혹시 우리 집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좀 큰 회사거든요. 수진은 별것 아니라는 듯 대답했죠. 괜찮아요. 저도 긴장되지만 잘해볼게요. 시대학 첫 방문 날 수진은 최대한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갔습니다. 민호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현관부터 평소 수진이 살던 곳 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집안 곳곳에 값이 싼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수진은 처음부터 압도되는 느낌이었어. 민호의 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나와서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 수진 씨구나. 민호가 얼마나 예쁘다고 했는지 몰라. 직접 보니까 정말 영희 여사는 품이 있고 우아한 분이었지만 따뜻함도 느껴졌어요. 수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오빠가 항상 어머님 자랑을 많이 해주셔서 뵙고 싶었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민호의 아버지 박진석 회장이 들어왔어요. 진석은 나이에 비해 정정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아, 수진 씨군요. 민호한테 많이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수진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민호 오빠가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뵙고 싶었어. 진석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편하게 앉아요. 우리 민호가 간호사인 수진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시니까 마음씨도 좋으실 것 같고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희 여사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건설 관련 일을 하세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요.
진석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아, 건설업이요? 어떤 쪽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건설 쪽과 인연이 있거든요. 수지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현장 일을 하세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진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민호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진이는 정말 일 잘하기로 유명해요.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영희 여사가 수진을 칭찬했어요. 간호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 정말 대단해요. 사람을 돌보는 일은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죠. 수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분들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기 시작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어떠셨어? 우리 부모님이 좀 부담스러우셨죠? 수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조금 그렇긴 해요. 워낙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민호 오빠 아버님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대성그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버지가 그 회장이세요.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대성그룹이면 정말 큰 회사잖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혹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수지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대성그룹 회장의 아들과 결혼한다니 꿈 같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특히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가 가장 걱정이었어요. 어머니 순자에게 시댁 방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민호 오빠, 아버지가 대성그룹 회장이래요. 순자도 놀랐어요. 진짜 그 유명한 대성구로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야기 나올 때마다 너무 곤란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자는 딸을 달랐어요. 수진아, 내 아버지도 떳떳한 일을 하시잖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진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어요. 결혼식 하객 명단을 작성할 때였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친구분들은 결혼식에 안 오시게 해주세요. 순자가 의아해하면 물었음. 왜 아버지 친구분들이 수진이 결혼 얼마나 축하해 주시는데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시댁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순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분들이 얼마나 너를 예뻐시는데. 수진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해요. 그날 저녁 철수가 퇴근하자 순자는 남편에게 딸의 요구를 전했어요. 여보, 수진이가 하는 말이 있는데 결혼식의 현장 분들은 안 오셨으면 한다고 해요. 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수진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박노인한테 말해서 다들 양해 구해달라고 해야겠네. 순자는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여보, 당신까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철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나야 괜찮아. 그렇게 수진의 요구대로 결혼식 하객 명단에서 철수의 지인들은 모두 빠지게 되었어요. 수진이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진실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순자만이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순자는 오랜 친구 정숙자와 만나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숙자야, 우리 수진이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 정숙자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순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아빠를 너무 부끄러워해. 결혼식에도 아빠 친구들 오지 말라고 하고. 정숙자는 고개를 처음에 말했어요. 수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 철수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순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사실 철수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정숙자가 궁금해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순자는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가 지난 2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몰라. 동네 어려운 집들 몰래 도와주고 아이들 학용품이며 병원비며 다 대주고 심지어 수진이 시아버지 된 분도 철수가 도운 사람 중 한 명이야. 정숙자가 놀라면 물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일이야. 그때 박 회장님이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서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대. 그때 철수가 구해준 거야. 그날 밤의 일을 순자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20년 전 당시 35이었던 철수는 야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지나가는데 다리 남간에 서 있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38배의 박진석이었죠. 당시 진석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잊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직감적으로 위험한 상황임을 알았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진석은 철수를 보고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모든 게 끝났어. 철수는 진석의 상황을 파악하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죽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살 이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석은 철수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그런데 난 정말 모든 걸 잃었어.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어. 철수는 진석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서 밤새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을 진석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것 좀 받으세요.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버틸 수는 있을 거예요. 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도움을 철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형님 동생 하면 되죠. 그 후로 철수는 진석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꾸준히 도움을 줬어요. 물론 진석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석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도 철수의 도움이 있었어요. 철수는 익명으로 투자금을 지원했고 진석은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진석의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 도움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몰랐어요. 철수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거든요. 단지 진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철수의 선행이 유명했어요. 슈퍼를 운영하는 박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만큼 마음씨 좋은 사람 없어. 매달 관리비 못 내는 집들 몰래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시고 옆집 김할머니도 마장 고쳤어요.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 당뇨로 쓰러졌을 때도 병원비 몰래 대주시고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아파트 경비원 이 아저씨도 증언했습니다. 김철수 사장님이 매달 익명으로 후원금 주시는 거 저만 알고 있어요. 동네 어려운 집 아이들 학용품 사주시는 것도 다 철수 씨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정작 수지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들을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도 거의 없었고 아버지의 진짜 모습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의 직장 동료가 말했어요. 수진아, 내 아버지가 그렇게 부끄럽다면 왜 간호사가 됐었어? 아픈 사람 돌보는 일이잖아. 수진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다르죠. 제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에요. 동료가 고개를 겨우 등하며 말했어. 그런데 사람을 돌보는 마음은 어디서 배운 거야?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아닐까? 수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철수 자신도 수진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순자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한테 진실을 말해주는 게 어때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왔는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말해주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의미가 없어. 수진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해. 그래야 진짜 성장하는 거야.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수진이가 계속 당신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해요? 철수는 딸을 믿는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딸은 착한 아이야.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사실 철수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어. 겉으로는 평범한 건설 현장 일꾼만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견 건설을 쌓인 대한건설의 대주주였어요. 하지만 철수는 일부러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직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게 진짜 리더십이라고 생각했거든. 현장 직원들도 철수를 진심으로 따라했어요. 사장님이 우리와 같이 흙 먹고 잘 한 분이라 믿고 따라가죠. 그런 분 또 없어요. 박노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철수는 옷장에서 20년 된 정장을 꺼내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이었는데 오래되어서 약간 색이 바랐지만 철수의 기능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순자가 남편 옆에 와서 물었어요. 여보, 새 정장 사진, 그래요? 딸 결혼식인데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옷이면 충분해. 수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만 하면 돼. 순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 옷 입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 철수는 아내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큼은 우리 딸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보자. 결혼식 당일 아침 수지는 미용실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오늘이 정말 내 결혼식 날이구나. 친구들이 주변에서 축하해줬어요. 수진아 정말 예뻐. 완전 공주님 같아.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부끄러운 일은 없을까? 친구 수정이가 물었어요. 수진아 긴장돼.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모든 게 완벽했으면 좋겠어. 한편 집에서는 철수가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가 다가와서 남편의 넥타이를 다시 메워줬어요. 여보, 오늘 수진이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인지. 철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순자가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지도 모르고요. 철수는 아내 말에 희망을 품어봤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한 철수와 순자는 웅장한 호텔 그랜드 볼륨을 보고 압도되었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평소 그들이 가본 곳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수진이 부모님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아빠, 엄마 오셨어요. 철수는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격했어요. 수진아, 정말 예쁘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하지만 수진은 아버지의 감동보다는 다른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아빠 혹시 기억하시죠? 뒤쪽에 조용히 앉아 계시고 시댁분들과는 대화 안 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철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알겠다, 걱정 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을 때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박진석 회장과 김영희 여사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입장했어요.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수지는 시댁 식구들을 맞으며 인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뒤쪽에 앉은 아버지가 신경 쓰였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속삭했습니다. 수진아, 긴장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하객들이 모두 착석했을 때 박진석 회장은 습관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중요한 행사에서 누가 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뒤쪽 구석에 앉은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왠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진석은 집중해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인데 갑자기 머릿속에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강다리에서 만났던 그 사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진석은 너무나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설마 저분이 정말 김철수 씨가 맞나 영희 여사가 남편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진석은 아내 말도 듣지 못하고 철수를 향해 걸어갔어요. 하객들이 모두 진석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이지? 회장님이 왜 저쪽으로 수진도 시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당황했어요. 시아버님이 왜 아파 쪽으로 가시지? 민호도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석이 철수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맞췄어요. 진석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20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이었어요. 김철수 사장님, 정말 사장님이시죠? 철수는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박 회장님, 어떻게 저를 진석은 감격에 겨워 말했어요. 사장님을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철수에게 깊숙이 절을 했어요. 김철수 사장님 20년 만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결혼식장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이 충격적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지? 시아버님이 우리 아빠한테 저를 은인이라고? 친구들도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저게 뭔 상황이야? 내 아빠가 회장님 은인이라고. 민호도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순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진석은 하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부 아버님은 20년 전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저를 구해주셨죠. 그 후로도 묵묵히 저희 가족을 도와주시며 진정한 은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정말요? 그런 일이 신부 아버지가 회장님 은인이라고? 수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시아버님을 구해줬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지? 박진석 회장의 갑작스러운 고백의 결혼식장은 완전히 술을 씁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진석은 마이크를 요청해서 모든 하객들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좀 빌려주세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건네줬어요. 진석은 마이크를 잡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20년간 찾아 헤맸던 은인을 만났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신부의 아버님이신 김철수 사장님입니다. 진석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전 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잊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강다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분이 나타나서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때 김철수 사장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저씨 죽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살 이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하객들이 숨죽여 진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지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런 일을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지? 진석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도 김철수 사장님은 제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묵묵히 도와주셨어요. 익명으로 투자금을 지원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셨죠. 저는 지금까지 그 은인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정말 운명 같아요. 철수는 당황하며 진석을 말렸어요. 회장님 그만하세요. 그런 큰일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이때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박노인이 일어났습니다. 박노인은 원래 결혼식에 오지 않기로 했었는데 마지막에 마음을 바꿔서 몰래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김철수 사장님은 겉으로는 현장 일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한건설의 대주주이십니다. 하객들이 더욱 놀라며 옹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대주주라고? 그럼 사장님이었다는 거예요? 박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2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며 우리 같은 일꾼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 분 또 없어요. 수진의 친구들도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수정이가 수진에게 속삭했어요. 수진아, 이게 뭔 상황이야? 내 아빠가 사장님이라고? 미영이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지금까지 왜 부끄러워했던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네. 수진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아빠를 왜 그렇게 됐지? 이때 뒤늦게 도착한 현장 일공들이 단체로 입장했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왔어요. 사장님, 저희도 왔습니다. 축하드려요. 하객들은 이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지? 현장 일공들이라고 했는데 정장 입고 오셨네. 박노인이 설명했어요. 저희는 모두 대한건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장님 따님 결혼식에 축하드리러 왔어요. 사장님은 항상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 주셨거든요. 김영희 여사도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어. 여보, 그럼 사돈어른, 이 당신이 그렇게 찾던 은인이셨던 거예요? 진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20년간 찾아 예맴던 그분이에요. 영희 여사는 철수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돈어른,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훌륭한 분이셨는데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해요. 철수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별것 아닌 일로 이런 소란을 피워서 죄송해요.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저런 분이구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씨가 중요한 거였어. 수진의 대학 동료도 놀라워했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뿐이셨네. 간호사가 된 것도 아버지 영향인 것 같아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물려받은 거야. 민호도 이제야 장인어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장인어른,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철수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딸 잘 부탁해. 앞으로는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자. 민호는 감격하며 고개를 끄냈어요. 내 아버님 정말 존경합니다.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었을까. 아빠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는데 화장실로 뛰어가고 싶었지만 결혼식 중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표정을 보고 안쓰러웠어요. 수진이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늦었지만 다행이야. 철수도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진석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이 결혼식이 더욱 의미 깊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김철수 사장님께 감사드려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철수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하지만 수지는 도저히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수지는 조용한 별실을 찾아 들어갔어요. 내가 부끄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왜 말하지 않았을까? 수지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 저를 오해하게 놔두셨어요? 철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했어요.